여기는 우리 둘만의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을 열어보기가 무섭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월급은 300만 원인데 국민연금이니 건강보험이니 소득세니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25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건 사실상 바로 쓰는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는 건지, 이 돈을 과연 제대로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지,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고 한 달이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불안은 사연자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월급날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명세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벌었나 싶은데 정작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 허탈해지곤 하죠. 특히 국민연금처럼 당장 눈앞에서 쓰는 돈이 아니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고갈된다더라.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요. 그런데 이건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고령화 구조,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얽혀있는 연금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모르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월급에서 이렇게 많이 떼어가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을지 감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면 억울한 마음이 덜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에서는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내자는 걸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 전체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자는 사회보험입니다. 내가 매달 내는 돈은 내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부모 세대가 연금으로 받아쓰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그때 젊은 세대가 또 나를 위해 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 돈인데 왜 못 쓰냐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를 사회가 함께 나눠서 책임지는 안전망이라고 보면 조금은 덜 답답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보험료율은 월급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 9%를 전부 내가 혼자 내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4.5%인 약 13만 원 정도를 내 급여에서 떼고 똑같은 금액을 회사가 대신 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절반은 회사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최소,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 상한선 이상으로는 더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최저 기준 소득월액은 맞춰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국민연금에서 내는 금액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기준을 잘 알면 나는 왜 이만큼 빠지지? 하고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약 7% 안팎기에 적용되고 고용보험료는 1%가 채 안 되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구간마다 다르게 계산돼서 원천 징수되고 연말 정산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이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내가 번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손에 남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구조로 알고 나면 불안은 줄어들고 내가 챙겨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조를 이렇게 알고 나면 그러면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걸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세전 기준으로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국민연금은 9%인데 그중 절반인 4.5%는 내가 부담합니다. 300만 원의 4.5%면 약 13만 5천 원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잡히고 이 중 6만 7천 원 정도는 내 급여에서 원천 징수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 대신 내줍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직접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소득의 약 7%가 적용됩니다. 300만 원이라면 대략 21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료인데 이 역시 회사와 반반 나누어 냅니다. 고용보험료는 전체 급여의 약 0.9% 정도로 2만 7천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는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 공제를 반영해 매달 원천징수로 일부가 먼저 떼어가고 연말 정산으로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로 월급 300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공제 항목들을 다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250만 원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처음 접하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구조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한 번에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가 없어 편하긴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회사가 내 대신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사실상 회사가 내 월급 외에 추가로 돈을 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해도 내가 내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회사가 함께 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월급 외에도 내 노후와 기본 안전망을 위해 회사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내 통장에서 바로 빠지는 돈만 보면 아깝고 억울할 수 있지만 회사와 함께 나눠내는 구조 덕분에 내가 혼자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일정 부분을 함께 내준다고 해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덜려면 내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바로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비슷하게 빠지니까 별 생각 없이 넘기는데 내가 내는 국민연금 금액이 기준 소득월액에 맞게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라도 몇 년 쌓이면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는 겁니다. 월급에서 매달 원천 징수된 세금과 보험료는 연말에 다시 한번 정산됩니다. 이때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보험료, 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제 항목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내 돈이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직접 챙기면 매달 빠져나간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당장 큰 돈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소액이라도 매달 자동이체로 조금씩 쌓아두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에도 국민연금만큼이나 든든한 보완책이 됩니다. 특히 IRP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을 굴릴 때도 유용하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내 노후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따로 모으고 쌓이고 그게 쌓이면 나중엔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억울함을 덜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실행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실행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부모 세대가 받고 나중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또 내 노후를 받쳐주는 구조라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마저 포기하면 내가 혼자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고 그건 훨씬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내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점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준비는 무조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당장부터라도 내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고 빠져나가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작은 적금으로라도 하나씩 쌓아두는 게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형편이 되면 준비하자고 말하지만 막상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이라도 시작해야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도 같은 고민이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경험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둘만의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옆에 있으니까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